이번 주 e스포츠 소식입니다. WGA 에이펙 코리아 시즌2 골드 시리즈에서는 13일 멜트다운과 팀 에픽기어 프로핏의 최종 진출전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7세트, 북쪽 진영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프로핏이 과감히 진격했지만 철벽 방어를 선보인 멜트다운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5대2로 승리를 거두며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오는 20일에는 골드베스와 멜트다운의 우승을 향한 마지막 승부가 진행됩니다. BSL 시즌3에서는 14일 마지막 챌린지 매치가 펼쳐졌는데요. 1경기에서 온라인 링크에게 역전승을 거둔 루나틱하이가 이어진 2경기 개발자 팀과의 최종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총 누적 상금 9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는 21일에는 루나틱하이와 온라인 링크, 레토비아 파크의 8강 토너먼트 경기가 진행됩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16 시즌1에서는 마침내 A조 4강 진출자가 모두 정해졌는데요. 8강 A조 승자전에서는 마이티와의 난타전 끝에 승기를 잡은 네이바츠가 첫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6일 펼쳐진 최종전에서는 TNL과 마이티가 맞붙었는데요. 전 시즌 우승팀 TNL이 1세트에서 완승을 거두고 2세트에서도 스나이퍼 선수의 리밍으로 강력한 궁극기를 선보이며 승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3세트,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TNL이 최종 스코어 3대 0으로 4강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오는 21일에는 8강 B조 승자전 경기가, 22일에는 패자전 경기가 이어집니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2016 13일 펼쳐진 SKT T1과 KT 로스터의 경기에서는 SKT T1이 폭발적인 경기를 선보이며 2대 0 완승을 거뒀는데요. 17일 1경기에서는 지네어 그린윙즈가 탑과 바텀을 동시에 압박하는 운영으로 KT 로스터를 꺾고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어진 2경기에서는 삼성과 CJ 엔투스가 맞붙었는데요. 1대1 동점 상황. 최후의 3세트에서 큐베 이성필 선수의 리산드라가 활약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한 삼성이 마침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18일에는 롱주게이밍과 아프리카 프릭스가 각각 1승을 추가했는데요. 잠시 후 5시에는 KT 로스터와 CJ 엔투스, 지네어 그린윙즈와 락스타이거즈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2000년대 e스포츠계를 뜨겁게 달군 스타크래프트 최강자들의 레전드 매치가 6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황제테란 임요한, 폭풍저그 홍진호, 천재테란 이윤열, 그리고 푸른하늘 전사 기욤 패트릭까지 대한민국 e스포츠계를 이끈 레전드들의 명승부는 당일 조추첨을 통해 대진이 결정되며 3전 2성승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행사 당일에는 인기 걸그룹 여자친구와 우주소녀의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스타피그 4대 천왕들의 진검승부는 내일 오후 3시 OGN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상자를 가리는 이번 빅매치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게임으로 소통하는 힐링타임. 안녕하세요. 게임플러스 권희실입니다. 게임의 트렌드는 물론 산업 전반을 깨뜨리고 있는 분들이죠. 두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매치가 진행이 됩니다.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대스타들의 빅매치, 과연 누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정규 리그 전적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기욤은 임요한, 홍진호와 2승 2패로 지금 동률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임요한은 홍진호에 좀 앞서는 좀 경향이 있죠. 근데 네. 이윤열은 좀 약해요. 또 근데 홍진호는 이윤열에 강하지만 또 임요한한테 약해는 물고 물리는 또 이런 상황이라서 내일 어떤 조 추첨에 따라서 대진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예, 가장 팬들이 관심 갖는 건 역시 임진록의 성사 여부입니다. 정규리그에서는 임요한이 물론 앞서고 있는데 홍진호는 이벤트의 제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부는 어떻게 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윤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게임 BJ로 활동을 하면서 스타크래프트를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기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종족을 다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진이 어떻게 되든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행사 같은 경우 프로게임단 KT 로스터의 전태양 선수가 현장 관객 3명하고 스타2 그 대결을 펼친다고 하니까요. e스포츠 팬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대를 아우르는 빅매치, 전무후무한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e스포츠 팬분들 오젠 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 리포트에서는 콘솔 게임 축제 현장과 모바일 게임 신작 발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언차티드 4, 호라이즌 제로 던, 파이널 판타지 15,
2016년 기대작들의 한구라 발매 소식, 그리고 또 한 번 콘솔 마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한구라 대폭발 페스티벌. 나루토나 원피스 그리고 건담도 저희가 여태까지 발매를 했었는데 한글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고자 한꺼번에 한글화를 발표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대폭발이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신규 타이틀 발표 소식부터 체험전, 프로듀서와의 만남 등 대형 게임쇼를 방불케 한 페스티벌 현장. 오늘 기대되는 뭐 행사 혹은 게임 있다면? 그냥 슈퍼로봇 대전 한글화 나루토요. 다크소울 3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모여든 가장 큰 이유,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글로벌 히트작 다크소울 3와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 발매가 확정된 건담 브레이커 3 등 총 7종의 타이틀을 직접 시연해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뭔가 새로운 느낌이야, 새로운 느낌. 좀 쉽게 접한 것 같아요, 게임이. 특히 나루토 질풍전의 경우 개발진이 직접 코스튬 플레이까지 진행해 현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됐는데, 私はですねこちらナルトのヒロイン春の桜のコスチュームを着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ロックリーです。 게임 소개부터 유저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준 것은 물론 방문한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이색 이벤트도 펼쳐졌는데, 바로 이시바시 유헤이 디렉터와의 한판 대결. 日本のナルトファンの方も熱いんですけど、この韓国の方のこの熱気がものすごくて、もう私も今すごく驚いてます。そして開発者から見て、こういった皆さんとイベントに関われることはすごく、今回、嬉しいです。 유저를 상대로 자비란 없는 압도적 실력을 선사한 유헤이 디렉터. 하지만 그를 제압하기 위해 남다른 포스를 풍기며 등장한 한 남자. 눌러쓴 중절모와 강렬한 눈빛으로 무장한 채 무대에 오르는데, 이건 무슨 상황? 혹시 뭐 어디 기병이 있으신 거나 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대전하기 위해서 목을 많이 썼더니 목이 많이 아파서 비록 유헤이 디렉터를 꺾지는 못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받은 중절모 사나이. 게임 재현도가 뛰어나고 또 애니메이션에 있는 명장면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고 믿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화려한 임팩트였습니다. 이처럼 유저들을 열광케 한 개발자와의 대결부터 사인회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인기 타이틀의 한글화 발표 소식. 시리즈 발매 25년 만에 첫 한글화로 이슈를 모은 시뮬레이션 RPG 슈퍼 로봇 대전. 한글화 관련 소문만 무성했던 아이돌 마스터 플래티넘 스타즈, 소원을 걸고 싸우는 학전도시 에스털리스크 페스타까지 3종의 타이틀이 한글판으로 출시될 것을 예고했다. 한글화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상향되고, 한글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편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되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되게 많은 작품들을 한글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대한민국의 콘솔 시장. 그 성장에 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타이틀이 한글판으로 출시돼 국내 콘솔 마니아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길 기대할게요. 2015년 G랭크 코리아 시상식 대상에 빛나는 레이븐. 누적 다운로드 400만을 돌파한 히트. 지난해 게임계를 화려하게 장식한 모바일 액션 RPG. 이 열풍의 도화선이 된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4시 33분에 블레이드가 그 주인공.
자동 전투나 컬렉터블 RPG가 대세였던 시절에 저희가 조작하는 액션감을 살린 액션 RPG를 내서 블레이드로 액션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했다면 올해부터는 액션 외에 다른 장르의 트렌드도 선도하려고 많은 장르의 게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게임계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 기지개를 켠 4시 33분. 지난 2월 16일 그 다짐을 알리는 미디어 데이를 개최해 수많은 언론 매체에 관심이 쏠렸다. 2016년도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18종 이상의 게임을 소개해드린 자리가 될 겁니다. 유저들에게 저희가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24개의 개발사. 그 수만큼이나 RPG, 시뮬레이션, FPS, 캐주얼 등 다양한 장르로 도전장을 낸 것인데 과거에 이제 활로 이제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청신호를 나타냈던 회사거든요. 그 뒤에 블레이드라든지 회색도시라든지 뭐 레이싱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다채로운 도전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들의 도전 정신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인데 2015년 대세였던 RPG가 아닌 스포츠 격투 게임 챔피언, 캐주얼 RPG 돌격전차 등 비주류 장르에 힘을 쏟았지만 큰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 이제 블레이드 어떤 붐이 굉장히 3D RPG의 붐을 몰고 왔거든요. 근데 2015년이 되니까 이것이 정말의 어떤 시장의 트렌드다라는 걸 밝혀준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굵직한 게임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히트라든지 뮤 오리진이라든지 레이븐 이런 게임들이 이제 파라산처럼 불타오르는 한 해였거든요. 그런 RPG의 열풍에 사실 묻힌 감이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3년간 공들여 개발한 이터널 클래시는 부적절한 챕터명으로 일배 논란에 휩싸여 게임의 주가가 하락했고 개발사인 벌키트리 대표가 사퇴한 것은 물론 유통사였던 4시 33분까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며 다소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위험에 놓여 있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2014년의 영광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미래청사진을 제시한 4시 33분. 우선 자사의 주특기를 살린 RPG와 시뮬레이션 장르가 결합된 삼국 블레이드로 상반기 출사표를 던졌는데 삼국 블레이드는 삼국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나 동양 유저들한테는 친숙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액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정 모드라든지 인재 영업 시스템이라든지 저희가 기존 삼국지 하면 향수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시뮬레이션 게임과 액션 게임이 적절한 조화로 색다르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 블레이드와 함께 상반기 흥행 돌풍을 예고한 게임은 올랜도 블룸의 지원 사격으로 화제를 모은 로스트 킹덤. 로스트 킹덤은 고퀄리티 액션 RPG입니다. 유니티 5라는 엔진을 썼는데요. 개발팀이 유니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적인 느낌이나 유니티로 만들어진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가장 뛰어난 게임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RPG의 흥행 성패를 좌우하는 전쟁 시스템 역시 대기 시간이 필요 없는 인스턴트 PVP와 실시간 커뮤니티가 가능한 마을 시스템으로 무장해 게임의 흥행몰이에 힘을 실을 예정. 이외에도 8회 후속작 활2, 스페셜포스 모바일, 슈팅게임 마피아 등 다양한 장르로 2016년 다시 한번 게임계 트렌드세터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유저분들이 더 다양하고 즐거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갈 예정입니다. 사랑받는 게임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천편일률적인 모바일 게임 시장에 다양한 장르로 출사표를 던지며 지각 변동을 꾀하고 있는 4시 33분. 지금과 같은 도전 정신으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새로운 장르를 발굴해 제2의 블레이드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그 행보를 기대한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흥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 과연 장르의 다양화가 비밀병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서 신한류 문화의 주역인 대한민국 e스포츠의 발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국내 e스포츠 활성화와 한국 e스포츠 문화 콘텐츠 창출을 위한 발전 방향 및 산업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한국 e스포츠가 대회 개최나 스폰서 유치 등 금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재 유출도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계 e스포츠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e스포츠 운영 체계와 기초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프로 아마추어 생활 e스포츠 등의 영역별 e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한국 e스포츠 협회는 구단과 선수, 게임사들에게 충분한 가치가 들어가야 하며 e스포츠의 산업화를 통해 수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e스포츠 리그 전문 제작사인 PLU와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 사이트 롱주TV를 운영하고 있는 첸치동 대표는 한국 e스포츠의 성장세에 사업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 e스포츠 컨텐츠를 중국에 선보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오지의 남윤순 국장 역시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글로벌 중계를 위한 조직 개선, 그리고 해외 업체와의 파트너십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규 종목 발굴에도 투자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국회 이번엔 같은 경우는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을 지내고 있는 전병헌 회장이 이제 주최를 하긴 했었지만 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많은 주체들이 더 활발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에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초이스에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 2부 G랭크에서 2월 셋째 주 게임 순위를, 그리고 G테스터에서 2016 최고의 기대 신작을 평가해봤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게임 플러스의 적절한 선택, G초이스의 오성입니다. 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컨셉이 네, 약간 근미래 이제 사이버 전사 느낌. 빠바바. 아, OGN의 터미네이터. 그런 터미네이터. 자, 어쨌든 근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기시던 이 방학도 이제 슬슬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또 군대 들어갔었던 친구들을 또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또 지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시간을 삭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을 저희가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모습 딱 보면 어떤 게임이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 게임, 엑스컴 2. 두 남자가 준비한 오늘의 G초이스. 이 외계인이 나온다라는 거. 지구를 점령한 외계인에 맞서 빼앗긴 지구를 탈환하라.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엑스컴 시리즈의 최신작 엑스컴 2. 타임워프 게임의 대명사 문명을 뒤이을 또 다른 시간 삭제 게임이라는 두 남자의 얘기처럼 엑스컴 2가 보여줄 시간 워프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사실 엑스컴2가 요즘에 화제의 게임인 건 정말 사실입니다. 엑스컴2는 벌써 입소문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해외 웹진에서도 평가 자체가 지금 남다릅니다. 요 엑스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코찔찔 하던 그 시절부터 처음 이제 만난 게임이 엑스컴인데. 아니 근데 애초에 그 엑스컴이 뭔가요? 요번에도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네. 이렇게. 뭐죠? 요 내용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구에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딱 들어오는. 그래서 전 이제 세계를 급습한 외계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재밌었던 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잘나서 막 다 쓰러져 이게 아니라 지구 과학이 부족하니까 일단 외계인을 잡아서 납치 감금시킨 다음에 해부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외계의 기술을 우리가 이용해서 적의 기술을 이용해서 적을 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참신한 그 스토리인데 그 난이도가 겁나 어려운데? 여기에 또 매니아사에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또 사실 말이죠. 블러드본이라든가 예전에 다크 소울 시리즈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게이머들을 흥분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최적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회사 이제 소속 중에 정말 유명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시드 마이어라고. 문명! 그렇습니다. 딱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그럼 그거네요. 문명도 그렇고 엑스컴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삭제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게 왜 또 다른 타임머신, 왜 악마의 게임인지, 왜 시간이 금방 타임오프 되는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3년 출시된 엑스컴 UFO 디펜스를 시작으로 지난 24년간 전 세계 게임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아온 엑스컴 시리즈. 개발사가 바뀌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리부트 작품인 엑스컴 에너미 언노운은 글로벌 히트까지 기록했는데 그 명성을 이어받아 엑스컴 2가 또 한 번 전 세계인들의 시간을 삭제시킬 수 있을지 그 기이한 경험을 체험해보자. 일단 이 엑스컴을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한글입니다. 예. 하나네. 네, 한글. 야, 눈에 딱 들어와요? 눈이 정말 좋은가 봐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엑스컴 2를 처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나는 딱 들어온다 그러길래 옛날에 엑스컴 같은 경우는 X 대쉬 컴이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쑥 하고 지어지면서 컴이 이렇게 지어진 건가? 이게 아니라 저 작은 글자.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요 난이도가 4개가 있는데 신병을 해도 어려워요. 초보자는 무조건 이 툴을 켜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둑판을 그냥 갖다 놓고 전혀 배우지 않고 그냥 초등학생이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튜토리얼 안 하면 이건 무조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튜토리얼은. 일단 보시면은 합방 20주년 기념하면서 되게 나오죠? 이게 뭐냐? 주 스토리가 엑스컴 1은 이제 지구를 침략한 우주인과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우면 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온통 외계인판이다. 그래 아래 하단 자막에 지금 깔리고 있는 한글 바로 위에 있는 거 저거가 외계어죠. 외계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성이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인 제가 원에서 이제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레지스탕스 절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 튜토리얼.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위에 요렇게 표시된 것이 이제 HP 체력 밑에 이게 행동탄입니다. 그리고 요 총 밑에 보면은 게이지가 보이죠? 이게 또 탄창입니다. 탄창을 가는데 1턴이 됩니다. 간혹가다 깜빡하고 얘 뒤를 노려서 총을 쏴야지 장전. 그럼 그 다음 턴에 외계인이 아이고 여기서 장전을 하셨군요. 땅. 외계인은 턴이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방패 모양이 반만 가려져 있는 것과 전부 다 풀로 가려져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풀로 가려져 있는 것은 완전 엄폐. 상대방이 나를 거의 볼 수 없다라고 보면 될 정도라는 느낌이겠죠.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전략 게임의 어떤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외계인 턴입니다. 우두머리가 나서 하고 있어 임마. 저거 뭐 나잖아 말까. 뭐 그렇습니다. 외계인도 사투리가 있겠죠? 그렇겠죠. 이 보시면 밑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여기서 1번을 탁 누르면은 명중 68%예요. 이게 뭐냐? 솔직히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이 엘리트 병사들이 조준하고 있는데 얘들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쓰고. 그런데 68%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운데 63%. 이렇게 가까운데 이게 뭐냐? 이 게임이 다른 말로 왜 빗맞음이냐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맛 좀 봐라. 다 맞네요. 지금은 튜토리얼이니까. 이거 헬멧을 벗겨보면 헬멧을 벗기면서 이제 외계인이구나. 처음엔 저는 외계인인가 이거 사람이 된 건가 했는데 외계인이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엄폐 그리고 경계 지원이 왔는데 많이 왔어요 또. 이게 바로 경계하고 있었던 친구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외계인을 일단은 먼저 보면 한 방 먼저 쏩니다. 요것이 사실 이 엑스컴2의 전략 포인트 중 거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가 되지 않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저 안에 들어있죠. 자, 그리고 수류탄이 있죠? 수류탄이요? 수류탄. 이 수류탄을 이제 던지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이 엑스컴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수류탄이라든가 총기류를 이용을 해서 파괴를 시키고 명중률을 올려서 상대방을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 전략 전술 같은 경우들도 좀 많이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인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구실. 불이 깜빡이죠? 연구실 바로 들어가면. 무기고에 또 연락이 또. 여기 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남는 게 시간인데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인데. 이 사람아 지금 하나 보면서 연구실도 보고 그래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보고.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20년 만에 깨어나서 웰컴백 커맨더 이러면서 저를 환영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제가 빨리 게임 속 들어가서 지금 외계인들 제가 지금 다 때려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도 좀 지금. 하고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타임머신은
탑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우리의 시간이 삭제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탑승을 한 거군요. 이제 여기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 거군요. 미션 시작. 네. 요것만 딱 눌러주면 바로 그냥 이 바닥에 그냥 퐁. 타임머신 이 시간 설정 바닥에 퐁. 바로 딱 되는 이거군요. 네,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몇 년 후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자, 그럼 타임머신. 엑스컴 시리즈의 무고한 역사와 스토리는 물론 튜토리얼을 통해 엑스컴2의 기초까지 완벽히 파악한 두 남자. 이제는 실전이다. 과연 허완욱과 오성규는 외계인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다음 주 G초이스에서 확인하세요. 그들이 깨어난다. 서머너 주어. And this blaze, blaze, blaze 난 멈출 수가 없어. 또 blaze, blaze, blaze 난 감출 수가 없어. 내 곁에 네가 있잖아 my blaze. 진짜 나를 찾아갈 거야 준비됐지? my 유쾌한 일탈. It's Blaze Time. 그들이 깨어난다. 서머너 주어. 한 주간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입니다. 최근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이 게임 OST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작 MMORPG 블레스에서는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가, 지난 1월 28일 출시된 모바일 게임 헤븐에서는 드라마 OST의 여왕 백지영이 참여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OST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몰입도를 높이듯 게임에서도 음악은 재미를 배가시키고 유저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게임 OST. 앞으로도 많은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주길 바라면서 그럼 이번 주 순위 판도는 어떻게 변했을지 2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2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2계단 하락한 가운데 테라가 4계단 상승하며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테라의 PC방 점유율이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의 평균 점유율은 1.82%로 이전과 비교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서비스 이관과 함께 신규 서버 오픈, 신규 직업 및 던전 추가 등 다양한 컨텐츠 업데이트와 대규모 PC방 프로모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넥슨이 왜 테라를 가져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들리는 소문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테라를 넥슨에서 서비스를 가져왔을 때 과연 이건 뭐 공식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테라의 서비스만을 원하고 가져왔을까? 차기작. 물론 그렇게. 블루홀은 차기작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개발 중에 있고 NHN 엔터테인먼트가 만약에 이 테라를 가지고 있었으면 NHN 엔터테인먼트로 블루홀이 차기작에 넘어갈 가능성이 꽤 높았겠죠. 여기서 플랫폼으로 옮겼다는 거는 아마도 블루홀의 차기작이 서비스 된다면 그것이 모바일이건 혹은 PC 온라인 게임이건 넥슨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2계단 상승하고 리니지와 블레이드 앤 소울이 1계단씩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7위는 리니지입니다. 연매출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리니지가 2015년도 역시 전년 대비 19% 성장한 3,129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또다시 최대 연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리니지가 매출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리니지의 매출 근간을 이루는 건 유저들의 정액 결제가 매출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냐, 복귀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빈티지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계정 생성 연도에 따라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복귀해서 불러오는 건 성공하는데 불러는 왔는데
제일 센 건 집검인데 집검은 나는 들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예전의 상황이었다면 지금 각 클래스별 전설 무기가 있잖아요. 오호 나도 저 전설 무기를 먹어가지고 나도 한번 최강자의 자리를 노려볼까? 각 클래스별로 노려볼 수 있는 최고 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를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꾸준하신 유저의 풀을 다시 예전 유저들도 불러 모아서 만들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그 유저들이 들어와서 아 나는 저기까지 한번 해볼래 라고 생각하게 하는 목표점들이 다양하게 설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목표까지 달리게 하는데 보조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 유료화 부분 뭐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이 상황에 리니지 매출을 탄탄하게 끌어올렸던 결과값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2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2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부음진경이 4계단 상승하며 6위를 차지했고 소울스톤이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하며 9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메이드가 약 1년 만에 내놓은 신작 소울앤스톤은 4종의 영웅들이 펼치는 화려한 액션을 강조한 모바일 RPG입니다. 사전 예약 60만 명을 기록하고 출시 3일 만에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는데요. 편리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반복 플레이가 필수인 모바일 게임의 트렌드를 반영한 게임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유메이드가 아크스피어를 쓰던 게임으로 만들었다가 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아크스피어의 목표는 MMORPG의 그 게임성을 모바일에 구현한다라는 걸 기본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MMORPG 같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좀 좋지 않았고 시대적으로도 좀 약간의 비운의 그런 타이틀이었긴 하죠. 거기서 약간 반성을 했는지 완벽한 자동 RPG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아저씨 형제들한테 좀 반응이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 아크스피어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수동으로 다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동화시켰으면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덜어버리고 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물론 자동 전투를 재밌어 보이게 만드는 것도 개발자들의 역량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뭐 게임을 내가 하는 건지 내 전화기가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죠. 모바일 게임 순위 6위는 구음진경입니다. 구음진경이 출시 5일 만에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식 서비스 시작과 함께 배우 장혁을 홍보 모델로 발탁하고 마치 무협영화 예고편 같은 TV 광고 영상을 통해 유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중국 모바일 시장은 더 강세일 거라고 하는데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굉장히 강세죠. 혹시 올해도 좀 기대되는 작품은? 올해는 완전 신장르의 게임이 들어온다기보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게임이 들어와서 그 장르에 대한 학습을 했던 그것들의 이제 후속작들이 아마 들어올 이제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민돌격을 기본으로 했던 백발백중과 비슷한데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한 FPS, 모바일용 FPS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올해 초에 아마 선보이지 않을까 싶은 타이틀들이 있어요. 이게 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몇 타이틀이 있어요. 중국산 FPS. 근데 백발백중보다 조금 더 확장된 시스템과 조금 더 편리해진 게임성으로 무장을 한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제목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목을 말씀드리죠. 이 어떤 제목으로 나올지 몰라요. 동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중국산 게임들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번 검증받고 들어오지 않는 타이틀들이 이제 속속 발생할 전망이에요. 동시에 오픈해서 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래서 중국 게임들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경향이 예전에는 그냥 국내 퍼블리셔들이 중국 게임을 구매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냥 단순한 진출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입체적이고 다양화된 진출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공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모두의 마블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순위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센 신작 돌풍과 함께 여러 게임들이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게임들이 차트에 이름을 올릴지 기대를 해보면서 순분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플러스 2부 G랭크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주요 게임사들이 2015년 실적을 발표했죠. 눈여겨볼 만한 것은 넷마블 게임즈랑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거예요.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넥슨에 이어서 1조 원을 넘어선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선 게임회사가 됐습니다. 네. 모두의 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 길드 등 장수 게임뿐만 아니라 지난해 성공시킨 작이죠. 레이븐, 이데아, 백발백중 등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런
성과를 냈고요.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438억이었습니다. 3,500억. 거의 뭐 35%의 매출을 한 분기에 냈어요. 정말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네. 예,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출 성장세도 역시 이번 실적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매회 매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17%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28%로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4분기에는 그게 40%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넷마블 같은 경우는 글로벌 도전이었다면 올해는 글로벌 도약이라는 걸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 모듈 마블 같은 경우는 5천억 누적 매출을 기록을 했고 또 마블 퓨처 파이트 같은 경우는 3천만 다운로드를 또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액션 RPG 콘 그리고 리니지 2 IP를 활용한 뭐 프로젝트 S, 스톤에이지 IP를 활용한 스톤에이지 비긴스, 디즈니 IP를 활용한 모듈 마블 디즈니 등 다양한 신작으로 이 기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한국의 양대 게임사가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면서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산업 역시 올해는 더 활성화가 돼서 전 세계 게임 산업에서 한국 게임이 정상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테스터에서는 2016 최고의 기대 신작을 낱낱이 파헤쳐봤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게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G테스터! 아, 좋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갑자기 또 무슨 노래방에 오셨어요. 부장님 회식하세요? 예, 저도 상당히 좀 부끄러운데 네. 사실 이 세레나데는 정물 씨를 위해서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아니요. 아, 최정문이랑 G테스터를 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최정문 씨랑 G테스터에서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700억을 들인 초대형 MMORPG를 위해서 부른 노래지요. 아, 바로 공개된 후 출시할까 말까 5년 동안 밀당을 한 바로 그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밀당의 게임 바로 그것.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가 평가할 게임 눈치채셨나요? 이번 주 G테스트에게 딱 걸린 게임은 출시가 들랑말랑 유저들을 애타게 했던 온라인 MMORPG 블레스. 매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혔던 이 게임이 명성에 걸맞는 대작으로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자. 네, 오늘 저희가 평가할 게임은 개발 비용이 무려 700억이나 700억! 네, 들어간 네오이즈 게임즈에서 사활을 걸고 만든 게임이죠. 블레스입니다. 700억. 세상에 700억. 나 그중에 1억만 주지. 세상에. 근데 이게 지금 네오이즈에서는 블레스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어요. 왜죠? 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네오이즈가 한 2000년대 후반, 2007, 네. 8년쯤에 이제 리즈 시절을 겪고 나서 저 전성기였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고포류, 흔히 말하는 이제 웹보드 게임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가파른 하향세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다는 어떤 반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에스커까지 실패했어요. 이 전에 네. 나왔었던 그 이제 황정민이까지 광고했었는데 그래서 이 에스커까지 실패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물러날 곳이 없는 배수의 진이죠. 그 배수의 진이 바로 이 블레스입니다. 네오이즈는 정말 피가 마를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홍보를 할 때 700억을 들였다는 걸 엄청 크게 내세웠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죠. 개발 비용 700억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서 700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 700억이 진짜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떤 식으로 나오죠?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갖고 100명에서 게임을 만든다고 쳐봐요. 네. 근데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아니 1년에 3천만 원 주는 사람이 100명이야. 그럼 30억. 일단 30억이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평이면 침대 하나 정도 되는데 그거 하나 갖고는 뒷사람이랑 의자가 부딪혀요. 한 2평은 써야 돼. 모니터도 여러 개 해야 되고 그렇죠. 자리 넓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고 책상 네. 있어야 되고 PC 있어야 되고 네. PC만 해도 일단 기본 1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네요. 오피스 사운드 프로그램들 그리고 맥스 뭐 마야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프로그램들 라이센스 비용까지 합치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홍보비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름 좀 들어봤다 싶은 게임들은 기본 홍보비가 50억부터 시작해요. 이런 비용들을 사실 합쳐보면은 1년에 100억 나가는 게 사실상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럴듯하네요. 다 회식비로 쓴 건 아니구나. 회식비가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회식비는 사실 얼마 들지도 않아요. 뭐 그런데 700억도 700억이지만 시간도 정말 오래 걸렸어요. 무려 7년 동안 개발을 했잖아요. 7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년 동안 만들 게임은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결과물로 놓고 보자면. 근데도 이렇게 많이 걸린 것은 딱 만들어 놨어요. 이건 아니야. 빡. 다시. 도자기. 다 도자기. 깨고. 이건 아니야. 빡.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이대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겠다는 판단하에 계속 이게 기획과 그 계획들이 갈아엎어진 건데 실제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 업계 종사자 지인 중에 이 블레스에 몸담았었던 사람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4명이 서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같은 시기에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같은 같이 시기가 일했어요? 아니라 같은 시기가 아니라서 그만큼 인력들의 유출입이 되게 잦았다는 소리예요. 이 7년 동안 4명이 일했는데 그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이 블레스가 이렇게 개발 속도가 지지부진했던 것을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자기 장인의 마음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블레스. 지난 2월 7일에는 PC방 누적 사용량 무려 17만 613시간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 과연 핑크빛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게임의 첫인상 비주얼부터 살펴보자. 블레스의 비주얼.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얼리얼 엔진 3를 사용해서 굉장히 뭐 세련된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지 뭐 얼리얼 3를 사용해서 되게 세련된 게임이에요 라고 지금 2016년에 얘기하기에는 약간 낯감지럽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블레이드 앤 소울 뭐 비주얼 대단한 게임이긴 했는데 지금 얘기해보면 조금 된 게임이에요. 아, 그렇죠. 벌써 나온 지 좀 됐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모바일 게임인 히트도 얼리얼 엔진 4를 써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그래서 얼리얼 3를 썼기 때문에 시대에 뒤처지고 되게 트렌드를 놓친 구린 게임인가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예, 얼리얼 3를 쓴 것 치고는 그럴듯한 이제 결과물을 내놨다. 평타는 최소한 쳐줬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한번 실제로 게임 내에서 비주얼을 한번 살펴보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배우란 동부에 특파원을 한 명 급파시켜 놓았습니다. 네, 배우란 동부에 있는 김서혜 특파원 나와주세요. 예, 배우란 동부의 김성입니다. 현재 배우란 동부에는 여러 가지 너구리와 그리고 우제류의 과의 그 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GTS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구리의 생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 드리도록 하지요. 네. 자, 너구리가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왜 스킬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피가 안 닳지? 얘가 세네, 29네. 예, 지금 제 레벨은 20렙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너구리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네, 도망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역시 PD님 최고는 36개 주랭나. 예, 좋습니다. PD님의 퇴각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겠습니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갈게요. 이제 너구리 그만 괴롭히시고 네? 비주얼을 살펴봐야죠, 비주얼을. 예, 사실 비주얼의 시작과 끝은 너구리라고 죄송합니다. 예, 비주얼이라는 게 예, 지금 이 필드의 어떤 규모감 그리고 그 쨍한 느낌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탁 트인 그런 느낌들은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네, 얼리얼 좋아요. 3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그래픽이 극한까지는 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100명, 200명 정도 되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침엽수 전문 담당 디자이너, 화렵수 전문, 아, 진짜요? 예, 그리고 다년생 식물, 그리고 풀 이런 것들이 다 전문화가 돼 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그 모델러들이 배경 모델러들이 가장 이제 최고 난도로 치는 게 사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실 바위예요. 아, 진짜요? 왜요? 바위가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로 내공이 바위 우습게 보시는데 웬만큼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바위를 진짜 바위같이 보이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못하면은 그냥 막 이상한 이런 박스 같은데 이렇게 그렇지.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놓은 그렇지. 느낌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느낌이 나죠. 근데 되게 돌 같아요, 진짜. 돌 같아, 진짜 돌 같아. 근데 이런 비슷한 류의 RPG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블레이드 앤 소울도 이미 있었고 뭐 테라도 있고 뭐 예전에 검은 사막도 네, 검은 사막도 비교해줘. 이카루스도 있고. 네, 뭐 옛날에 뭐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게임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주얼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MMORPG의 신삼국지, 검은 사막, 이카루스, 블레스 셋 중에서는 약간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라고 봅니다. 부분에서? 이제 일단 이제 월드를 놓고 봤을 때요. 네.
근데 그 약간의 비교 우위는 출시 시기가 가장 늦었기 때문에 뭐 상쇄되는 부분이라 거의 이제 동점 정도라고 보고 블레이드 앤 소울하고 비교했을 때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은 느껴집니다. 방향성의 차이.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협 RPG잖아요. 무협의 그쵸. 그런 호전적이고 호방한 느낌 그리고 네. 약간은 이제 동양의 그 네, 맞아요. 동양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여백의 미를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다면은 지금 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중세 유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유럽 쪽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리얼함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것은 이제 느껴져요. 네, 방금 그 중세 유럽풍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게임을 하면서. 지금 여기 광장 같은 데 나와 있는데 둘러보시면은 이 중세 유럽에서 많이 쓰이던 이런 아치형 그런 건물들이라거나 위에 궁룡을 달아놓는다거나 동 형태로.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 실제로 가서 보고 만드는 건가요? 이런 디자인들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블레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답사를 꽤 공들여서 했다고 해요. 아, 이거를 하려고 실제로 유럽에 가서? 예, 실제로 이 아티스트들이 중세 유럽, 리얼한 중세 유럽을 구현해 보겠다라는 기치하에 실제 유럽에 가서 꽤 상세하게 탐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또 배워왔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700억 개발 비중의 일부로 쓰였겠죠, 답사 비용이.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게임의 스케일이 점점 커질수록 이런 현장 답사하는 그런 문화도 점점 생기고 있어요. 뭐 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승마 레이싱 게임. 네, 좀. 승마 레이싱 게임 엘리샤라고 있었습니다. 아이유 나왔었던. 그 엘리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개발진들을 제주도로 보내서 말을 태웠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실제로 몽골에 가서 예, 몽골 여행을 가서 또 말을 타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그 승마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요. 요즘에 이런 기조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블레스는 중세 유럽을 잘 살렸고요. 아, 그래서인지 실제로 가서인지 상당히 건축 양식이 진짜 그러니까 상상으로 하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고 만드는 거랑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유럽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봤는데요. 사진을 보고. 사진으로 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있어. 원래 서울 가본 놈이랑 안 가본 사람이랑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아, 네, 그 배웠어요. 이러면서. 예, 근데 이 뭐 사실 실제 가봤었던 중세 유럽의 느낌, 중세 유럽은 실제 가볼 수는 없잖아. 네. 유럽에 가서 중세 건축물을 보셨겠죠. 그렇죠. 네. 뭐 느낌은 잘 살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예요. 왜요? 뭐 공은 많이 들인 건 알겠는데. 나 잘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예. 딱 보면은 와 진짜 유럽에 있을 법해. 맞아요. 진짜 유럽 같아. 근데 저는 별로예요. 왜냐면 저는 판타지 월드를 기대합니다. RPG를 할 때. 너무 현실 같다 여기는. 그렇죠. 반지의 제왕에서 구현한 혹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구현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판타지 세계를 원하는데 사실 이렇게 실제 유럽에다가 용 한 마리 그리고 갑옷을 입은 기사 그것만 추가되면은 이게 판타지 월드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물음표가 찍혀요. 배경에서 판타지의 느낌을 저도 많이 못 받았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뭐 여기도 되게 그냥 중세 마을 같고 뭐 필드에 나가도 뭐 나는 실제로 여기서 엘프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엘프여서 나오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고 너무 맞아. 그냥 일반 세계가 그쵸. 있다는 거죠. 예, 적절해요. 그냥 일반 세계에 귀뾰족한 사람이 있으니까 얘는 엘프야. 내가 엘프면 엘프 마을 있고 엘프 마을은 뭐 막 이상하게 생겼다거나 막 특이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뭔가가 너무 없다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배경에서. 좀 더 게임적인 상상력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리얼 월드의 고증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거 외에 또 그것도 있어요. 뭐야? 아니 좀 다녀봐요. 다녀볼까요? 이 필드에 생동감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생동감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적막해요.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서버에 사람이 없어서 PC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PC를 배제하고서 그냥 혼자 뭐 인적 드문 곳을 이제 걸어다닌다고 봤을 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봐봐요.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꽃과 나비라도 좀 뭐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나비라도 토끼라도 되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상당히 적막합니다. 네. 우리가 스카이림이나 위쳐 같은 혼자 하는 스탠드얼론 RPG가 아니라 이런 MMORPG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많이
그렇죠. 같이 사람들 하는 많이 거. 같이 네. 인터랙션이거든요. 상호작용.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 월드,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도 예, 그런 느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는 뭐 서버에 사람이 없다 쳐. 그럼 못해도 NPC들이라는 이런 오브젝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움직이는 것들이. 무서워요. 고독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대작이라고 나왔고 7년을 개발했다고 했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뭐 그렇게 엄청난 우린 블록버스터급 게임이에요 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 이 뒤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마케팅 포인트로서 7년과 700억을 내세운 게 앞으로도 계속 블레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너무 기대치를 올렸다. 그렇죠. 그 높아진 기대치가 많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언리얼 3 엔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그래픽을 구현,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고독감을 불러오는 허전한 빌드 때문에 다소 아쉬움을 남긴 블레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해 출시 전부터 화제가 된 블레스의 커스터마이징. 그 놀라운 변신의 세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주를 놓치지 마세요. 네, 기대에 못 미치는 비주얼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은 블레스. 어제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네, 상위 레벨 이용자를 위한 신규 사냥 바젤 협곡이 추가됐는데요. 3인 이상 파티를 요구하는 콘텐츠입니다. 평소 구하기 어렸던 다양한 보상이랑요, 명예 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 뭐 좋겠고요. 그리고 네. 하이란 운영 진영에 어떤 접점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레벨의 다양한 필드 몬스터, 뭐 엘리트 몬스터가 있다고 하니까요.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하셔야겠네요. 네. 이게 뭐 서로 상대 진영으로부터 몬스터가 등장하는 구역을 지키며 뭐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전략적 양상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스트라 공방전이나 필드 레이드와 같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입장 때문에 아이템 파밍에 뭐 제한을 받았던 유저들에게는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레이드하고 카스트라 공방전에서 획득 가능한 영웅급 장신구 제작 재료 그리고 명예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6년 최고의 기대작인 만큼 블레스는 유저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접근성에서는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내일 WGA 에이펙 코리아 시즌2 골드 시리즈 결승전이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데요. 골드베스와 멜트다운의 최종 매치, 과연 챔피언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G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2012년 7월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가 시작된 후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은 활황을 맞이했습니다. 애니팡의 메가 히트와 함께 드래곤플라이트, 윈드러너 등 캐주얼 게임들이 엄청난 성과를 기록했고 일본의 확산성, 밀려나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PC 온라인 게임사들까지 대거 참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은 극도로 치열해졌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늘 있던 일이었지만 문제는 템포였습니다. PC 온라인 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굉장히 템포가 빨랐는데요. PC 온라인 게임은 직장인이나 학생들 모두 자신의 일과가 끝난 후에야 즐길 수 있었지만 언제나 손에 쥐고 있는 모바일 게임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늘 즐길 수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게임들이 쏟아지면서 개발사들의 발걸음 역시 빨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작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한두 달 내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하드코어한 일정이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매번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순위가 한 주가 다르게 훅훅 떨어져 판교의 게임사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예 밤새 불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새벽 3시가 넘으면 회사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등 진풍경을 이루기도 하죠. 업데이트와 하드코어한 일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시장의 성숙도도 지나치게 농도가 짙어졌는데요.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MMORPG부터 캐주얼, 수백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블록버스터 게임까지 마케팅 시장으로 변모하는 데 10년 넘게 걸렸다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단 3년 만에
그 모든 단계를 이뤄냈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가는 모습은 사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현상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아직도 한국의 초창기 게임 시장처럼 캐주얼 게임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RPG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한국 시장을 따라가는 것은 동남아 일부 국가와 중국뿐인데요. 각설하고 모든 것을 조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은 시간을 압축해놓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압축하려다 보니 개발자들은 자신의 일을 2배, 3배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됐는데요. 개발뿐만 아니라 이벤트와 같은 마케팅 또한 유저의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진행했고 TV 광고나 영상 등도 그주 순위에 따라 바로바로 투입했습니다. 시간은 그저 단순한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는 금이 됐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특히 글로벌 원빌드가 대세가 된 이후에는 해외 시장까지 신경 써야 했고 해외 사업까지 다루자니 보통 일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게임업계 사람들에게서는 생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여가 시간 등은 꿈도 못 꾸고 가족과의 불화도 많아졌는데요. 극도로 치열해진 경쟁과 너무나 빠른 템포가 사람 지쳐가게 합니다. 생명 에너지를 단축해가면서 진행되는 현재의 모바일 게임 시장. 이 시장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건 순전히 개인적인 감상일 뿐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몇몇 개발자들은 회사의 노동력 착취원이 되기 싫어 창업을 고민하고 한탕 번 다음에 속 시원히 이 업계를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게임 개발, 매출이 흥행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